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 프로토 총 8경기가 있어서 이번 토요일에는 라리가와 분데스리가 조합으로 8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 인플레이 게임이고요. 좌측 배너처럼 가입하실 때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가입하실 때 추천의 띵크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반테 대 헤타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대 전적 보시다시피 레반테가 좀 많이 우세하긴 합니다. 그리고 경기 결과 예상 확률도 보시다시피 좀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배당은 헤타페가 정배를 받긴 했지만 국내 배당에선 승쪽, 해외 배당에선 패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기에서는 패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레반테의 패 쪽, 헤타페의 승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레반테가 5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데 과연 6연속 무승부를 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무승부를 배제를 했고요. 승과 패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경기력적으로는 헤타페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반테가 보여주는 이런 수비적인 불안함과 역습의 한 방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너무나 떨어지는 경기력, 이런 헤타페의 강한 압박에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헤타페가 지금 결정력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레반테의 수비력이라면 저는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첫 번째 경기 레반테의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언어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점 기준이고요.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더가 일단은 정배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레반테의 이런 수비적인 모습에선 좋지는 않지만 헤타페가 일단은 결정력이 이번 시즌 너무나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치고박는 경기보다는 득점이 적게 나오는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언더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헤타페가 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핸디캡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핸디캡으로 봤었을 때 지금 핸디캡에서는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봤을 때 헤타페가 좀 이기더라도 큰 점수차로 이길 것 같지 않습니다. 1점 경기로 1대 0으로 좀 간신히 극장골이나 후반전에 득점을 하고 또는 전반전에 득점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이기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대 글라드바흐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 경기고요. 네. 네, 일단은 상대 전적을 보시면 글라드바흐가 좀 우세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결과에서 예상 확률도 글라드바흐가 좀 우세해 보이긴 하는데 저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적으로는 당연히 글라드바흐가 더 낫죠. 프라이부르크가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부상자를 비롯을 해서 수비적으로도 좀 불안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글라드바흐가 어쨌든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글라드바흐가 우세해 보이고 정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챔스에서의 이런 체력적인 부담과 글라드바흐처럼 팀 압박 그리고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팀이 또 프라이부르크의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두 팀의 맞대결에서 프라이부르크가 좀 좋은 모습을 홈에서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그래도 세트피스가 좋고 수비적으로 버티는 힘 자체는 좀 있기 때문에 글라드바흐 상대로 잘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에서는 좀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더도 약간 끌리긴 해요. 왜냐면 지금 글라드바가 체력적으로 지쳐있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부르크는 아무래도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이 프라이부르크가 버티는 힘 자체는 있지만 그것이 한번 뚫렸을 때 이 다득점 경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프라이부르크가 오히려 선제골을 넣게 되면 글라드바흐 역시 좀 공격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저 언더 쪽보다는 오버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좀 이변을 봤죠. 무승부로 이변을 봤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의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는 도르트문트 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역시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좀 가감한 배팅이긴 한데 지금 도르트문트가 챔스를 이제 치르고 왔고 그런 체력적인 부담과 후멜스의 부상 이탈 그리고 전방에서는 홀란드의 부상 분명히 뭐 도르트문트는 대체할 가능성 대체할 이런 선수진들이 있긴 하지만 이 부상당한 선수가 너무 좀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이런 도깨비 팀적인 모습, 강팀 상대로 의외로 좀 이변을 잘 만들어내는 팀이고 지금 연속적으로 좀 무승부를 해나가고 있는 무승부가 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프랑크푸르트가 이런 역습에서의 스피드, 전방에서의 뭐 카마다나 안드레 실바 등 스피드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수비가 좀 나빠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프랑크푸르트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여서 이변이라면 무승부보다는 저는 오히려 완전 역배로 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사실 뭐 오버가 가깝죠. 왜냐면 뭐 두 팀 다 지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공격적으로는 선수들이 있고 프랑크푸르트도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 도르트문트는 수비적으로 호멜스 선수가 이제 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땐 저는 오버에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제가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의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쾰른 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는 뭐 맞대결에서는 승패로 좀 최근에 무승부가 없는 모습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를 했고요. 볼프스부르크가 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고 있진 않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에서는 정배로 쾰른의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에서의 확률은 무패 그리고 해외 배당에서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쾰른이 지난 경기 이변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또 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지금 쾰른의 안데르손의 부재는 너무 좀 타격이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볼프스부르크는 이런 밸런스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쾰른의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볼프스부르크가 지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무승부의 느낌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 최근에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봤을 때는 그냥 승패로 나눠진다면 쾰른의 이변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볼프스부르크를 가져가는 게 이런 경기력적으로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베우호스트가 있고 뭐 슐라거나 뭐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볼프스부르크고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쾰른의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좀 역배죠. 역배인데 저는 언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볼프스부르크가 좀 이 경기를 좀 쉽게 잡을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쾰른이 수비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가 득점을 많이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볼프스부르크가 경기가 안 풀릴 때는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조금 굉장히 볼프스부르크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배인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 켈린이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왜냐면 안데르손이 없어서 세트피스나 뭐 역습을 노리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이 볼프스부르크가 그것을 뚫어내는 과정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이길 경기처럼 느껴지고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기도 하고요. 이기더라도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길 것 같습니다. 켈른 상대로 오히려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아르미니 대 이제 마인츠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르미니 대 마인츠의 경기. 이 경기는 제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변을 보고 있습니다. 아르미니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역배지만 저는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미니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파비안 클로스가 득점을 한 그런 모습,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이 있지만 마인츠가 오히려 더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르미니의 이런 역습에서의 좋았던 모습들, 그리고 제공권, 마인츠가 수비적으로 공간에 대한 불안함과 수비진이 이제 크로스 상황에서 이제 선수들을 노마크하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파비안 클로스가 득점을 지난 경기에 했기 때문에 지금 6연패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이 경기에서 아르미니가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팀 다 뭐 홈과 원정에서 그렇게 뭐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홈에서의 아르미니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르미니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땐 저는 좀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아르미니가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 반대로 마인츠가 수비적으로 더 불안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땐 이 경기는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보다는 좀 많이 나올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아르미니 쪽의 이변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아르미니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는 세비야의 패를,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해배당에서 일단은 비슷한 배당을 받은 편이고, 국내 배당에서 세비야 쪽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레알이 어쨌든 좀 위기에 가까운 상황이고 챔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세비야가 우세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세비야는 어쨌든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렸고 레알은 주전으로 나와서 좋지 않은 챔스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세비야가 분명히 좀 유리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세비야가 연승을 하는 과정에서 하위권 팀들을 상대했다라는 점과 이런 그 공간을 많이 내주는 모습들이 강팀이었던 첼시를 만나서 주중 챔스에서 털렸죠. 그것처럼 저는 레알이 그런 공간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라모스의 이탈 자체는 크지만 그래도 지금 벤제마 선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벤제마가 나와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은 챔스에서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이선 선수들이 침투하고 그 침투하는 공간에 패스를 해주는 모습들이 좋았지만 아센시오가 그것을 다 날려먹어서 그렇지 세비야도 공간을 굉장히 또 많이 내주는, 수비 숫자가 부족한 모습,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레알이 이변이죠. 네, 이변으로 세비야의 패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좀 오버에 가깝죠. 왜냐면 득점이 좀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비야가 수비적으로 역습 때 취약한 점, 수비 숫자가 부족한 부분, 공간을 내주는 부분들은 레알 상대로 실점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 두 팀의 공격력을 봤을 때는 좀 다득점의 경기로 생각을 합니다.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변을 보고 있죠.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부터는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이제 24시간으로 기준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7번 경기부터는 이제 새벽 경기여서 이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넨데 라이프치히의 경기, 배당적으로 국내에선 무승부, 해외 배당에서 승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미넨 주중 챔스에서 로테이션 돌렸고, 라이프치히는 주전으로 나왔습니다. 라이프치히는 더군다나 이런 팀 전술적인 특성상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체력도 이제 주중 챔스에서 그런 주전 선수들이 나왔었고, 더군다나 상대가 미넨입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면 미넨의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에 가깝죠. 두 팀 다 이 미넨의 공격력을 봤었을 땐 좀 다득점의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무승부 쪽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1점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경기는 미넨이 좀 라이프치히 상대로 2점차 이상의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넨의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8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디스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 배당적인 확률은 패 쪽이지만 승과 무승부의 빈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뭐 의심하지 않습니다. 카디스는 네그레도에 대한 이탈이 있고요. 뭐 바르셀로나는 메시 선수가 출전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출전하면 오히려 이런 하이컨 팀, 그 수비적인 팀들 상대로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메시가 나오지 않더라도 지난 주중 챔스에서 보여줬던 브레이스웨이트의 좋았던 모습, 그리고 메시가 빠짐으로 인해서 기동력이 살아나면서 전방에서 뭐 브레이스웨이트, 그리지만 뭐 덴벨레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전방에서부터 하는 압박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저는 카디스 정도는 부상자의 공백도 있어서 저는 무난하게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카디스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에 뭐 이른 시간에 득점만 한다면 다득점 양상의 경기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핸디캡도 이 경기도 핸디캡 패 쪽으로 바르셀로나가 2점차 이상으로 저는 좀 큰 점수차로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바르셀로나의 경기력과 흐름을 생각을 해본다면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8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좀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레반테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2번은 프라이부르크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3번은 프랑크푸르트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켈른의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5번은 아르미니의 핸디캡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6번은 세비야의 핸디캡 패, 7번은 미넨의 오버, 8번은 카디스의 패배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8경기 중에서 제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두 경기를 뽑아왔고요. 첫 번째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의 오버,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세비야의 핸디캡 패 쪽으로 레알이 패배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뭐 지단 감독의 경질설이 돌기 때문에 저는 세비야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이 이제 배트맨 배당이고요. 우측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인플레이 게임에서의 배팅입니다. 좌측 배트맨에선 2.0 배당,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을 때 인플레이 게임에선 2.39 배당으로 더 높은 배당을 받으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일요일 새벽에 일요일 프로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